예, 안녕하세요. 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전은서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다음에 꽤 오래전에 입사했어요. 20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입사를 했고요. 그때가 이제 27살에 입사를 했으니까 어느덧 저도 이제 40이 됐습니다. 네. 올해 이제 40이고요. 네. 애기도 이제 11살입니다. 애도 빨리 나왔어요. 일단 뭐, 둘째가 안 생겨서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애기 데리고 가면 다들 왜 둘째를 안 낳느냐, 애 셋은 낳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애기가 지금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올해 40인데 올해라도 생기면 내년에 낳으려고요. 네. 네? 딸이 맨날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술을 안 먹고 들어와 애기가 생기지 않겠냐며. 네, 술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다음 검색에서 검색 기획을 했는데, 그때랑 또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검색 서비스 기획을 하다가, 좀, 새로운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지금 광고 쪽에 있어요. 그래서 광고라는 걸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많이 버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저희 뭐 외삼촌도 강원도에서 펜션 하시는데 뭐 펜션 하거나 뭐 꽃배달 하시거나 뭐 쇼핑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은 돈을 갖고 광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뭐 돕고 있다?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광고 쪽 일도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광고 쪽에서 지금 8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진 않겠지만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좀 광고 쪽 얘기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홍보 이제 검색인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도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쉽고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검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검색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활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둘째로 이제 다음이랑 뭐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시지만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검색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고 또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용자들이 검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용자가 궁금한 가 생각이 나서 이제 탐색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데요.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검색된 결과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된 결과를 보고서 몰랐던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해서 추가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검색 결과를 보고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검색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은 검색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라는 검색 회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100에 20 정도고 대부분 80%는 이제 컴퓨터가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웹페이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검색어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모두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를 했을 때 어떤 순서로 제일 먼저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도 컴퓨터가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입력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음에도 검색을 하시는 분이 한 500명 정도 계신데요. 이 중에 한 350명 정도가 다 개발 인력이라고 보면 되고 뭐 구글에는 2만 명 정도가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발자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 중에 조금 어렵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크롤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크롤러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긁어온다라는 뜻이에요. 크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져와서 긁어온다 이런 뜻인데 이름은 웹 크롤러,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또는 웹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요 스파이더는 거미라는 뜻인데요. 거미처럼 웹에 있는 그물망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가져온다라고 해서 요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하는 일은 링크라는 게 있어요. 웹사이트에 보면 뭐 따따따 다음.net 이런 게 있는데 다음 넷이 있고 다음에 들어가면 뭐 다음 안에도 다음 영화에서 무비.다음.net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링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들어와서
다음에 안에 있는 그 링크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모두 수집을 해와요. 근데 그 수집해오는 정보가 웹페이지에 있는 URL들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 있는 기계가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우리가 보는 뭐 영화, 뮤직 이런 거 갖고 오고 거기에 있는 그림도 따로 갖고 오고요. 거기에 있는 소리라든가 영상 같은 것들을 컴퓨터가 다 수집하고 저장을 해요. 그래 각을 오게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수집해 온 것들을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한 번 가져오면 지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뭐 개인정보 이슈나 이러면서 이런 부분만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지울 수 있는데, 한 번 가져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기는 이제 웹에 있는 거를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보면 웹크롤러는 웹 로봇, 웹 스파이더라고 이름이 불리기도 하고 수많은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들어가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크롤러는 기어다니는 것이라는 의미로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를 통해서 웹페이지에 있는 URL을 추출하고 텍스트, 그림, 소리, 영상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앞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실제로 저희가 HTML이라는 어떤 뭐 웹사이트 보기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미지도 들어가 있는데 요 이미지들 뭐 구글, 아까 보셨던 네이버, 다음 뭐 야후 이런 것들을 요 처음 요 웹크롤러란이라는 요 페이지 하나를 뒤에서 이제 기계가 확인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요 P라는 거는 이제 프레이즈라고 해서 영어의 단락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데 스트롱, 요 웹 스크롤러라는 게 앞에 이제 보신 것처럼 볼드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중요해서 볼드로 표시가 돼서 스트롱 강조를 했어. 그리고 이런 텍스트가 있고요. 앞에 있는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보면은 뭐 여기 이제 이미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기계가 가져왔을 때는 이 부분 어떻게 가져오냐면 뭐 정보 검색을 빠르고 쉽게 하는 웹크롤러라는 부분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한 동아일보에 대한 기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목, 그 다음에 요게 볼드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까 이미지에 대한 주소, 그 다음에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텍스트, 여러 가지 검색 엔진 이렇게 해서 기계는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빠르게 해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신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검색을 할 때 보여지는 어떤 뉴스 기사고, 요거는 그 컴퓨터가 파악하는 정보를 갖고 오게 되고, 실제로 컴퓨터가 가져가는 정보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서 쭉 쌓아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색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책 같은 거 보면 뒤에 뭐 색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에 나왔던 단어들이 쭉 나오고 이 단어들이 나왔던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걸 컴퓨터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색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그 내용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또는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추출을 해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제 형태소 분석기라고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단어를 또 분석을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한글 사전에서 고유 명사를 통해서 실제로 앞에 보신 모든 단어를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때문에 이런 단어를 가져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웹크롤러, 웹로봇, 스파이더, 그 다음에 뭐 웹페이지, 그 다음에 뭐 수집, 정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따로 가져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색인어라는 걸 만들면 요 색인어를 기준으로 어떤 웹사이트가 있었는지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제로 든 건데, 예를 들면 뭐 강북교육복지센터라는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실제로 컴퓨터가 모든 걸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의미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의미들을 이렇게 쭉 갖고 와서, 아, 요 문서는 이제 주요 단어들이 이렇게 이제 갖고 있구나라고 이런 키워드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뭐 교육문화 격차라든가 뭐 학습 멘토링이라고 있을 때 이런 걸 검색할 때 여기에 있는 문서를 보여주는 게 이제 검색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하는 작업이 이제 색인이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할 때 뭐 표준법이라든가 정확한 구체적인 단어를 쓰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데,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습 멘토링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뭐 10,000개가 있을 수 있고 20,000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저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작업이 노출 순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서들이 학습 멘토링이라는 검색어로 사용자가 검색할 때 10,000개가 있는데 무엇부터 보여줄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색어로 검색된 수많은 문서를 어떤 순서로 보여줄 건가에 대한 기준이 랭킹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정확도, 이 문서가 이 키워드와 얼마큼 관련성이 있는가, 관련성이 얼마큼 높은가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인기도 같은 거를 평가를 하는데, 이 인기도라는 거는 뭐 최신 데이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목에 조금 더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를 다양한 요소를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노출 순서라고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랭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사용자들이 노출 순서, 특히 랭킹이 정확하다는 거를 검색이 정확하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네이버 검색이 되게 정확해 라고 하는 건 네이버에 첫 번째 나오는 검색 결과가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검색어와 되게 정확한 순으로 나와. 다음에 검색 결과가 좋아 라고 하는 건 다음에서 내가 어떤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문서들이 나오는데 최신 순으로 잘 나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검색 서비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그 일을 할 때 요걸 이제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이 이제 검색 화면을 볼 때 눈에다가 이제 그 시선 처리하는 카메라 같은 걸 놓고서요. 화면을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의 눈빛이 동공이 어디를 향하는지 카메라가 이제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클릭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서 또 화면 앞에다가 작은 미세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 사람이 화면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 트래킹을 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빨갛게 돼 있는 게 이 사람의 시선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른 거, 노란색은 이 사람의 시선이 거의 가지 않은 거,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검색 서비스마다 보면 이제 검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에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가장 시선을 많이 머물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이렇게 일자라고 제목, 이 문서의 어떤 내용보다도 제목이 어디 있는지를 좀 많이 보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거의 시선이 가지 않는,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일부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어디부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검색에서 먼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걸 상위에 보여줘서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게 내가 찾은 검색어와 가장 일치하는구나 라고 해서 위로부터 갈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검색 서비스를 저렇게 보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우리 쪽에서는 가장 정확한 거를 위에 보여주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이 될수록 사용자들은 더 정확한 검색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실제로 더 정확한 검색 결과이기도 하고요. 최상단에 나오는 검색 결과부터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많은 사이트 유입과 사용자의 액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에 와서 회원가입을 했으면 좋겠거나 병원 예약을 하거나 상품 구매를 하기 위해 하는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그렇고 카페 소유자들도 마찬가지고 최상단의 노출을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 사이트에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하는 일들도 이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어떤 병원이라든가 쇼핑몰 분들을 위해서 상단에 노출해주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순서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출 순서를 영어로 랭킹이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정확도라는 건 일할 때 프리시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측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요걸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에 올라가는지 대략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크롤러 제가 색인 같은 거 설명해 드렸는데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무조건 갖고 오게 되는데 그 텍스트 중에서도 중요한 곳에 있을수록 정확도를 높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목에 텍스트가 있다. 그럼 아까 그 스트롱이라는 걸 같이 갖고 오게 되는데 왜 크롤러란이라는 걸 갖고 올 때, 얘가 가져올 때 스트롱이라는 걸 갖고 와서 다른 애들은 점수가 1인데 얘는 점수 1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웹사이트 이름이라든가 블로그나 카페 제목 이런 데다가는 넣을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텍스트를 넣어주면 가장 좋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블로그나 카페를 보통 이미지로 많이 쓰시는데 이미지에다가도 텍스트를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인데 이거는 저희가 논문 쓸 때도 가장 그 인용이 많이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전문 용어로 빈도수가 높다라고 하는데요.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빈도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중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나 블로그나 아까 보신 것처럼 뉴스 웹사이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기계가 카운트를 해요. 아, 이 단어는 이 문서에서 10번 나왔어, 3번 나왔어. 이렇게 해서 저장할 때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때문에 이런 단어보다는 국어사전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고유명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유명사나 아니면 우리가 블로그 쓸 때 태그 이렇게 들어간 단어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명, 지명,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용할수록 노출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정확도라면 이제 최신성이라든가 인기도는 조회수, 사람들이 이걸 본 횟수, 댓글 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요거는 기계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검색 서비스한 입장에서 뉴스는 뉴스가 생성된 날짜, 그 다음에 카페는 카페 조회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도하고 특히 최신성이 조합돼서 노출을 정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카페를 하실 때는 최신에 있는 똑같은 데이터라도 조금 변경된 게 있으면 다시 날짜를 생성해서 생성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너무 구글 검색인지는 한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간단하게 파란색, 빨간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URL 다음이라는 링크가 있으면 크롤러가 갖고 와가지고 쭉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고요. 요 색인을 통해서 쭉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만들어지게 되고 사용자가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자체적으로 만든 랭킹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검색은 웹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온다.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저장을 해둔다.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 랭킹을 가지고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검색 활용학인데요.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하나 찍어서 구로 청소년 수련관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좋은 사례예요. 잘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인데 보시면 바로가기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바로가기는 이제 물론 그 구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등록 요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음 검색에서 직접 등록하신 건지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 되게 명확하게 서울시립 구로 청소년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처음 나오는 결과인데 실제로 이제 지도도 저희가 수집을 하기도 하지만 등록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도 나오고 여기 사이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검색어들 나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랑 이미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쫙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요거를 어떻게 검색해서 가져갔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이제 구로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검색을 활용할 때 사용자들이 이제 바로가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서 들어가게 돼요.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기랑 지도 등록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안 돼 있다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검색 결과 최하단에 검색 광고 옆에 사이트 지역 등록 신청이라는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다음 검색 등록이라고 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등록, 변경, 삭제, 조회라고 해서 하실 수가 있고 첫 번째가 사이트 검색, 나는 사이트와 지도가 있으니까 사이트와 지역 정보를 같이 등록할래? 지역 정보, 그 다음에 블로그 RSS 등록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사이트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사이트만 등록하실 수도 있고 저희는 어떤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사이트와 지도 등록을 해서 예를 들면 URL을 이렇게 등록하시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 쪽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는 분들이 보고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틀 내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가기랑 지도 등록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서비스에 있을 때도 보면 이제 바로가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국민은행 같이나 은행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 유사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꼭 바로가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가기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문제 있는 사이트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제가 랭킹, 이게 노출 순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는 글자, 텍스트를 더 빨리 쉽게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구로 청소년 수련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다 이제 서울시립 구립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다 이미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로 구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라고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 이름이나 되게 중요한 부분에 이제 이미지를 보통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미지로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해주시면 이제 컴퓨터가 가져갈 때는 이게 구로 청소년 수련관이구나 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구로 청소년 수련관 했을 때 이미지들이 잘 적합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니까 이미지를 넣을 때 이미지 이름을 잘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미지를 넣고 뭐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컴퓨터가 이 이미지를 가져갈 때 사진이랑 이미지 1, 이미지 2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검색 사용자들이 이미지 1 이렇게 검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구로 청소년 수련관 주최 납작평 네킹 공예라고 해서 블로그 이름을 넣어주고 그 블로그에서 가져간 건데, 이런 거는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를 넣을 때 이미지 이름이나 블로그를 넣을 때도 구로 청소년 수련관, 그러니까 뭐 요거 빼고 뭐 납작병 네킹 공예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구로 청소년 수련관을 많이 검색을 하니까 이미지나 동영상 넣을 때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넣으면 컴퓨터가 가져갈 때 함께 가져가거든요. 한 페이지에 있는 정보는 컴퓨터가 하나로 다 가져가게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미지 검색 결과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미지를 넣을 때 이미지 이름도 꼭 함께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잘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게 우리 검색을 가져갈 때 저희 내부적으로 불용어라고 하는데, 조사, 그 다음에 뭐 대명사 이런 건 안 가져가요. 색인할 때. 그래서 글을 넣을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보다 구체적인 단어, 그리고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구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 넣을 때 그냥 수련관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중요한 단어는 반복적으로 자주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뭐 제목이나 내용, 그 다음에 태그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구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음이에요. 수련원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수련관이랑 수련원이 혹시라도 동음이어라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영어로 어떤 표현이 있다면 함께 써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최신성 유지하는 게 되게 좋은데요. 클러러는 매일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가요. 이게 컴퓨터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는 하루마다 가져가고요. 심지어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 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블로그를 가져가고, 뭐 뉴스는 클러러가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뉴스 업체로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이건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일이라는 단어도 좀 무색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아까 보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네, 글을 자주 쓰면은 검색에 노출될 대상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예전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새로 날짜를 생성해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최신 이슈에 대한 글을 쓰면 방문자가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요거는 이제 블로그 중에서 운영하시는 분 중에 저는 아니고요. 뭐 영화라든가 뭐 시사라든가 이런 글들을 이렇게 쓰시면 방문자가 이제 하루에 한 거의 3만 명, 5만 명 이렇게도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일들이 뭐 청소년 수련에 대한 일이지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와 조금 더 노력한다고 연결지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뉴스가 되거나 사회가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보면서 뭐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지, 우리 수련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사이트 이름을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이슈를 통해서 뭔가 검색하다가 아,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구나 이렇게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쓰긴 했는데 이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굉장히 또 성실해야 되고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관심도 있으셔야 되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시면 우리 수련관이나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릴 수 있거나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좀 효과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검색하다 보면은 검색어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들이 보면 최신 이슈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포털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고 이제 소비하기도 하지만 본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최신 이슈를 검색하고 이슈를 검색하다 보면 아 이런 활동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영역이 확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왜 링크라는 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웹사이트를 하다 보면 이제 텍스트가 쭉 있는데 링크로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렇게 글을 쭉 보다가 블로그를 쭉 쓰시다가 이런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이 가면서 링크가 된 게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검색어가 검색 엔진이 반드시 그 링크를 타고 그 페이지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거에다가는 이제 엔진이 가중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내용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뭐 복지센터를 하고 있다면 다른 복지센터를 링크를 걸어 주시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링크를 걸면 검색 엔진이 다른 복지센터나 수련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용하시면 우리 쪽이 뭔가 블로그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쪽 수련관이나 뭐 복지센터 같은 것들을 연결해 주시면 검색 엔진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도 수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볼드라든가 아니면 링크라든가 글자 크기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아까 이제 스트롱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볼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 같은 것도 이제 뭐 RHREF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글자 크기는 뭐 폰트 사이즈 7, 뭐 폰트 사이즈 3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를 지정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검색 엔진이 가져갈 때는 이런 걸 다 가져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스트롱이라는 것도 가져가고 글자 크기라는 것도 가져가서 컴퓨터가 이거에 대해서 아,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하구나. 이 단어는 사이즈를 크게 했으니까 중요해 라고 해서 점수를 다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그래서 웹에서 중요한 단어로 표시되는 요소를 추가를 하면 검색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정확도 부분에서 이제 해당 단어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검색 엔진이 가져갈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올해 봄에 이제 복지센터랑 교육센터에 계신 분들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회사에 있는데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센터에 관련해서 안 좋은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검색 결과에서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여기 오늘 장표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스팸 글이나 비방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가능한데 너무나 작게 표시가 돼 있어서 아까 여기 사이트나 이제 그 지역 등록 신청이 있고요. 여기 끝에 가면은 유해 정보 신고라는 작은 표시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되게 저도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옆에 신고 모든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사용자들이 쓰는 블로그나 카페에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신고라고 이렇게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글은 우리 사이트하고 맞지 않다 또는 우리 사이트에 대한 비방하는 글이다라고 이 신고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표시는 못했는데 해당 글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쪽 다음 쪽에 이 스팸이나 비방글을 담당하는 팀으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 아 이게 정말 검색 결과와 상관이 없구나 비방글이구나 라고 하면 요 글이 이제 삭제가 되는데 처리는 한 하루 정도면 하루나 이틀 정도면 처리가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요건 약간 적극적인 대응인데
우리 거와 상관이 없는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단어를 이렇게 써서 뭔가 이제 위에 노출이 되고 있다면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필터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 안에 사이트를 등록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밑에다가 작게 배치를 해서 모르셔서 이걸 좀 안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검색 결과를 쭉 보시고 우리가 바로가기가 되어 있는지, 지역이 있다면 지도에 잘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블로그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블로그 처음에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가 올린 건데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고 있는지, 이미지 검색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데 우리께 맞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고 사용자들이 여기 와서 봤을 때 아, 적합하게 검색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구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거 외에 좀 일반적인 단어들 뭐 학습에 대한 코칭이라든가 어떤 청소년에 대한 거 또는 사회 이슈 같은 걸 했을 때 관심 있는 걸 했을 때 우리가 적합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제 2장 정도 남았어요. 이제 시간도 많이 돼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그냥 조금 더 제가 안내 정도만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관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가 돼요. 이건 어떤 거냐면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검색하고 나서 요게 포함된 앞이나 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앞이나 뒤에 사람들이 넣는 단어를 요 빨간색은 내가 지금 입력한 거고요. 요 까만색은 앞뒤로 붙은 단어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구로 청소년 수련관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더 검색하거나 앞에 어떤 걸 하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화제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해요. 근데 이게 빨리 없어질 때도 있고요. 아니 계속 있어야 돼. 방금 것 같거든요. 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데이터 활용인데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저희가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나름이긴 한데 구로 청소년 수련관하고 구로 이동 주민센터를 왜 같이 왜 같이 검색하나요? 같이 옆에 있나요? 통합청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일반 명사 중에서 뭐, 청소년 수련관에서 앞뒤로 어떤 거를 사용자들이 검색하는지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검색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 이제 분석을 하는 데이터니까 좀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일반 명사 똑같은 건데, 좀 일반 명사로 넣어본 거예요. 교육복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거를 관심 있게 많이 보냐. 근데 뒤에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복지사, 교육복지 우선 사업, 그다음에 채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사업 관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구나. 그러면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까 내가 어떤 블로그나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뭐 제목으로 쓴다라든가 아니면 태그를 달아둔다든가 이러면 검색이 훨씬 잘 되고 있고 요즘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검색 순위는 아니고요. 교육복지라고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 순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 관련 검색어인데 요거는 그냥 넥스트 검색어예요. 그러니까 구로 청소년 수련관을 검색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검색하는 단어. 그래서 구로 청소년 수련관을 검색한 사람이 그 다음에 목동 청소년 수련관, 그 다음에 구로 청소년 수련관 수영, 뭐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다른 수련관들을 많이 탐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게 되게 유용한 게 이제 연예인 스캔들 났을 때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배우가 어떤 여배우 A양과 스캔들이 났다 그럼 그 배우 이름을 딱 치면 뭐 조인성 치면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김민희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뭐 A양이 이런 게 있다. A양 치면 관련 검색에 A양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이제 연예인 스캔들이나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름을 딱 치면 관련 검색어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워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었는데 아까 이제 동성애 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그 국회의원 이름을 치면 관련 검색어 게이, 동성애, 뭐 게이 그 상대방 이름까지 다 나와서 매일매일 지워달라고 했던. 근데 이게 되게 네티즌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약간 좀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드립니다. 네, 지워드리고요. 요건 이제 신빙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워드리고, 요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관련 검색어는 사람들이 요걸 검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한다. 근데 저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여행 갈 때 어디 여행을 가서 뭘 봐야지라고 해서 그 여행 관련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적지를 찾았는데 그 다음 관련 검색어에 비슷한 유적지가 나오면 이 뭐 전라도 남원에 이런 유적지가 있어. 광안루를 쳤는데 밑에 광안루 말고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남원에 가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구나라고 해서 추가로 정보를 얻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클릭이 되게 많이 돼요. 사용자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점심시간도 다 돼가니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